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정보부 같은 데서 뭐 데모 보고가 계속 올라오니까 어느 날 아주 시니컬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 데모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데모하는 학생들도 우리가 아무리 데모하고 해도 주한미군이 있는데 한국이 망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민노총도 저렇게 시위를 하면서도 주한미군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반미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 경찰이나 군대나 또는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좀 버거이고 해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순간부터 국민의 타락이 시작된다. 특히 국가 지도부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 타락의 끝은 어디냐? 타락의 끝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국회 아닙니까? 이게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하면은 이런 집단이 된다.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한 70이라면 나쁜 점도 한 30%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좋기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1995년에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하기 위해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에서 굉장히 고참 기자, 고참 군사 전문 기자를 만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미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즉 무기는 샀지만은 미군이 이스라엘 온 적이 없다. 어느 외국 군대도 이스라엘 온 적이 없다. 왜냐? 외국 군대가 그 나라 수도에 주둔하면 그때부터 국민들이 타락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웠다. 아마 한국도 조심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남북한의 대결은 두 가지 대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념 대결입니다. 그건 체제 대결이죠. 사회주의, 독재 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대결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또 한 대결이 그보다 중요한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건 역사관 전쟁이죠.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이 있는 국가가 북한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냐. 여기서는 우리가 졌습니다. 졌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태영호 의원이 4.3 남노당 무장폭동은 김일성이가 지령했다 또는 지도했다 하는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를 했더니 징계받고 막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그것도 국회에서 징계받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징계를 했어요. 그건 뭡니까? 김일성 세력한테 졌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김일성 세력한테 졌다는 거죠. 왜 김일성을 4.3 사건과 연관시키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태영호 의원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역사관 전쟁에서 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성일이 있습니까? 우리 생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생일이 있습니까? 건국기념일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공식으로 건국기념일을 없앤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작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이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로부터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현재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생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일이 없으면 사생아 아닙니까? 북한은 생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전쟁에서는 지고 있다. 역사전쟁에서 지고 체제전쟁에서 이기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역사전쟁이란 게 그게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역사전쟁에서 지면은 권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역사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과 결국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대한민국과 김일성 세력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김일성 세력 편에 섰잖아요. 그걸 증명하기는 쉽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은 거기 더불어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 만든 용어에서 따왔다고 문재인 씨가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문재인 입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그냥 문필가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상가로 존경한다 했어요. 그럼 김일성주의를 존경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 국정원 원훈석을 새길 때 신영복의 글씨체로 원훈을 새겼습니다. 원훈이 뭡니까? 정신 아닙니까? 국정원의 정신을 김일성주의자의 전향하지 않는 김일성주의자의 글씨체로 썼다는 것은 국정원은 앞으로 김일성의 하수인이 되라는 암시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 여당, 당시 여당, 대통령이 다 김일성 세력권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게 힘의 관계로 딱 나타날 때 태용 의원이 징계된다. 이거 아닙니까? 징계된다. 지고 있습니다. 역사전쟁은 지고 있어요. 역사전쟁의 핵심은 뭐냐?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국가가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의 대결 아닙니까? 거기서 졌어요. 지니까 이승만 기념관도 없고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도 못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5개 돈을 한번 펼쳐놓고 거기 누가 새겨져 있는지 보십시오. 좀 조선조 인물 아닙니까? 이퇴계, 이율곡의 어머니 이순신. 그걸 보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은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광화문에 가보면은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만 있고 이승만 동상 없다, 박정희 동상 없다. 이것도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더 깊어질지, 다시 회복이 될지, 이게 상당히 저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걸 지금 읽어보면은 특히 탈북자들이 1984를 읽어보고 무릎을 칩니다. 야, 북한을 어떤 식의, 어떻게 이렇게 1949년에 그 소설을 1949년에 썼어.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까? 조지 오웰이. 조지 오웰이 쓴 그 소설의 무대는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국가인데, 그 전체주의 국가가 어떻게 하면은 체제를 유지하느냐 하는 게 그 소설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 혼란이죠. 언어 혼란. 그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에서는 이 고문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법무부 이름이 애정성으로 되어 있죠. 애정성. 거짓말만 하는 선전선동부는 진리성. 그리고 전쟁만 하는 국방부는 평화성. 용어를 다 바꿔버립니다. 반대로 180도로 바꿉니다. 용어를. 조지 오웰이 거기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러나 오늘을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은 역사관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역사관을 조작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식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보수 정당을 자처하면서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는 세력이라고 말도 못하고, 민주당은 우리는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이어간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식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정권을 놓치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놓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일종의 추론이 가능합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한국에 사는 사람이 제일 한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을 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다룬 책이 2권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CSIS의 한국 관계 연구를 많이 하는 빅터 차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책 제목이 The Impossible State였어요. 그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을 하던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목이 The Impossible Country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impossible이에요. 불가사의하다 이거죠. 불가사의하다. 빅터 차가 impossible state라고 한 거는 북한 저거 빨리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쓴 것 같고, 다니엘 튜드라는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이 쓴 임파서블 컨트리에 나오는 한국은 한국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역동성, 빨리빨리 하는 게 그 느릿한 영국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한강의 기적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대동강의 기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동강의 기적이 있으니까 저게 지금 안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 통일이 되면은, 정말 통일이 근사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나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저는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보면은 고구려와 신라의 역할입니다. 그게 북한과 한국의 역할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구려는 외교로 망한 나라죠. 신라는 외교로 삼국통일을 한 나라죠. 고구려의 가장 큰 패착은 당시에 중국을 한 250년의 혼란기 속에서 통일을 한 대제국 수당과 척이 진 거죠. 아니, 작은 나라는 강한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왜 싸우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당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사했습니다, 이 고구려는. 그런데 고구려가 그때 수와 당과 안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양제 대군에 고구려가 무너져 버렸으면은 그 군대가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백제, 신라까지 다 먹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을 그 정도로 막아주는 뚝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뚝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역사에는 그런 아주 사람이 예상한 것과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중국에 대한 주체성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한국 지도부보다 더 주체성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